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로 상처 입은 마음의 독소를 빼자.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현직 상담 심리사 오 박사님과 함께 2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이거 맞나? 여러분들 진짜 그 오 박사님 방송 1탄 너무 감명 깊었다고 계속해서 요청을 해 주셨는데 이제 박사님도 일정이 있으시고 많이 바쁘셔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녹음을 미루다가 드디어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당장 달려가기 심대 하고 녹음 일정을 잡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가 댓글로 오 박사님께 문의하고 싶은 내용들을 물어보는 걸 했었는데 거기에 여쭤보셨던 질문들을 가지고 오 박사님께서 함께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바쁘세요? 아니 근데 별로 인기도 없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소개를 또 아니 인기 억수로 많으신데 인기 많으시고요.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네. 그 방송 밑에 댓글들도 너무 감명 깊게 이제 본인에 대해서 마음을 고쳐 먹었다 이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탄은 더 알차게 준비될 거라고 믿고요. 네. 네, 어떤 각오로 오늘 또 같이 방송을 해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나요? 바쁘신데. 네. 그러게요. 우리 참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네. 사례들 보니까 다 이렇게 쉽지 않은 사례들이고 네. 또 힘든 사례들이어서 네. 참 제가 도움이 될지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도움이 나왔어요. 됩니다. 이거 다 지나갑니다. 별거 아닙니다. 저도 네. 지금 살고 있잖아요. 웃으면서. 너무 잘 사시는데 전문가인데 사실은 우리 네. 캔디님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거라는 말이 있는데 제 남편의 모습을 돌이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심각한 외도, 가출, 성매매 등의 행동 패턴들이 상담을 통해서 치료된 사례가 있을까요? 박사님, 결론적으로 인간을 고쳐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질문이 네. 참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질문을 나중에 궁극적으로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질문 자체가 벌써 네. 고쳐 쓸 수 있으면 내가 한번 고쳐 써볼까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사람은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고 맞습니다. 하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네, 네. 사람이 변화되니까 살아가죠 우리가. 네. 그 오래 사신 분들 보면 어르신들 보면 네. 우리 저기 주로 예전 어머님들 네. 보면 그 젊은 날에 그 남편이 속 썩여도 네. 오래 있냐고 참다 보면 네. 나중에 변화된 것도 보잖아요. 그렇죠. 한 뭐 다 네. 죽어가기 직전에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물론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상대방을 네. 변화시킬 수 있나? 네.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네. 그런 거를 생각하기보다 네. 네. 다시 한번 그 원래대로 돌아가서 네. 이게 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결혼 사약 다 하고 네. 물론 그때는 이럴 줄 몰랐겠지만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네. 현재 네. 내가 정말 이 사람 사랑하는가 네. 아니면 이 사람하고 끝까지 내가 살 마음이 있는가 네.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 아내분 둘 다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는 어떻게 그러니까 되나요? 그게 있으면 네. 변화될지 안 네. 변화될지를 그걸 궁금해하거나 묻지 말고 네. 네. 가야죠. 네. 변화시키려고. 예를 네. 들면 제가 질문 하나 바꿔볼게요. 네. 이런 남편과 아내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네. 부모 자녀 관계로 바꿔서 네. 내가 부모예요. 네. 우리 자녀가 속썩여요. 네. 맨날 사춘기 청소년 네. 뭐 탈선하고 눈 허옇게 뜨고. 네. 그렇죠. 부모한테 대들고 네. 뭐 네.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부모가 내가 제 아들로 네. 딸로 자식으로 계속 유지할까 말까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그쵸.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네. 사랑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놈이 개판을 치고 네. 나한테 이상한 행동을 해도 맞습니다. 나는 끝까지 쟤를 네. 어쨌든 사랑해서 변화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비록 이 남편이 보니까 네. 심각한 외도 가출 성매매 네. 심각하죠. 네. 이 상황만 보면.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살 건가 아닌가 네. 네. 이게 중요하고 네.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네. 그 마음을 먹은 것 시점부터 네.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네. 것 중에 하나는 그러나 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
일단 맞습니다. 각오는 해야 돼. 네. 인내, 네. 오랜 기다림. 네. 네, 그 각오를 하고 네. 가면 네. 그다음에 네. 아주 이상한 네. 외계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변화가 있겠죠. 박사님 네.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저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같이 살기로. 만약에 이혼할 게 아니라면은 선택한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유, 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 안 하는 건데. 아, 네. 이거 1번 답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남편의 끝나지 않는 2년간의 외도로 밝고 긍정적이었던 저는 이제 없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우유부단한 자존감이 없는 여자인 상태입니다. 내 감정에 내가 주체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유, 이 질문도 또 참 진짜 어려워요. 어렵죠. 네네. 아니 당연히 배우자가 외도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네. 내가 매력이 없나? 네. 그다음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아, 정확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네.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뭐 네. 절망감, 맞아요. 또 패배감, 네. 그렇죠. 배신감, 무기력 맞습니다. 네. 뭐 이런 감정이 생기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물론 뭐 어렵지만 네. 이 끊임없이 지금 2년 동안 계속 이제 이 남편 외도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감정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네. 물론 이제 처음에 이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경우도 네. 오로지 내 삶의 주인공은 남자야. 맞아요. 그걸 못 버리니까요. 근데 네. 평소에 남편이 만약에 외도를 안 하면 네. 이 남편이 주인공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애한테 관심도 있고 다른 내 취미생활에 관심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뭐 여행도 관심이 있는데 네. 유독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남편이 외도했어요. 혹은 네. 아내가 외도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너무 우리가 빠지다 보면 네. 모든 내 감정이 어떻게 보면 결정권을 남편한테 준 거잖아요. 지금 저 사람 행동 네. 때문에 내가 가슴 철렁하고 네. 저 사람 행동 때문에 네. 기분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하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네. 아 비록 내 남편이 지금 외도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네.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의 행동에 내가 휘둘리지 말자. 주체가 된다. 그렇지. 내 네. 감정에 주도권을 주지 말자. 맞아요. 물론 이게 어렵죠. 그러나 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네. 남편이 외도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저 남자한테 모든 걸 줄까. 또 하나는 네. 외도하기 전에 네. 만약에 우리 부부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한 네. 사이였나? 네. 그 정도면 뭐 이렇게 아파할 수 네. 있겠지만 대부분의 결혼 생활이 오래되다가 외도를 네. 하면 네. 뭐 사실 그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유독 그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 준 그거만 집착해서 네. 빠지다 보면 이제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근데 여기서 객관적으로 자기 네. 스스로 이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외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 전문가. 예. 네? 우리 캔디님 같은 분. 네.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을 찾아야 돼. 이건 나 네. 혼자 어려워요. 내 감정을 돌리기는. 맞습니다. 또 하나는 네. 이 남편 때문에 이렇게 2년 넘게 지금 이렇게 끌려다니고 내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꼭 단순하게 네. 네. 남편이 외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까? 외도 상황이 아니어도 내 원래 감정, 네. 내 정서가 네.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네. 있어요. 예를 들어 조금 주체적이고 당당한 사람들은 네. 남편이 외도해도 네. 처음에는 힘들어하다가 네. 그 다음에는 네. 그래 네 인생 네가 사는 거 하고 내 길을 간단 말이에요. 네. 마이웨이 하면서. 회복 탄력성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죠. 자존감 높으신 분들은. 네. 네. 그러면서 물론 뭐 남편에 네.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방법을 네. 써야 네.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네. 남편의 외도 때문에도 네.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일 수 있지만 네. 평소에 아. 내 정서적인 네. 건강이 네. 좀 이렇게 아주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네. 사건을 통해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네. 꼭 외도뿐만 아니라 네. 나를 좀 회복시키고 네. 돌볼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을 네. 조금 찾아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래요. 이제 저도 상담사였지만 저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많지만 또 다른 한쪽 면으로 보면은 좀 약간 편향적이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한 발 빼서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전체적인 인간으로서 보는 외도를 당한 아내뿐만 아니라 하나 인간으로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공감이 갑니다. 전에는 박사님은 외도 경험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라고 했는데 그걸 뛰어넘은 차원 제가 지금 와서 깨달은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비슷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남편의 외도 이후 온통 남편의 이동 경로, 얼굴 표정, 말투에 집중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 갔는지 계속 의심만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계속 질문마다 한숨을 푹푹 그렇죠. 쉬시네요. 네. 근데 뭐 이거는 보통 이제 외도를 겪는 배우자들이 하는 아주 일반적인 맞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렇죠? 네. 뭐 다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네. 막 계속 의심이 드니까 네. 남편 그 여러 가지 경로들 체크하고 네. 스케줄 체크하고 그렇죠. 네. 확인하고 네. 뭐 전화도 걸어서 물어보고 네. 또 얼굴 표정이나 오늘 만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걔를 그래서 죽습니다. 그냥. 그렇죠. 의심을 그거 갖고.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거를 맨날 해야 되잖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렇죠.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거 하다 보면 습관도 된다고 봐요. 맞아요. 안 하다가 하고. 네. 이게 이제 몇 번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그걸 안 하면 불안해. 네. 한번 쫙 해줘야 네. 돼. 네. 자 그런데 네. 자 여기서 네. 제가 조금 그 외도가 왜 일어날까? 네. 물론 뭐 외도에 대한 이유가 다양해요. 이건 네. 뭐 책 한 권으로도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네.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 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네. 뭐 요즘 또 미디어의 영향,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외도할 수도 있고 또 가족 체계적인 요인, 네, 부모님의 영향, 뭐 네. 부모님이 외도하셨어 아버지가. 네, 맞아요. 바람기죠. 네. 내 위에 가족 안에서 네. 뭐 별로 안 좋았어 가족력이.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영향을 끼쳐서 네. 외도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성격 특성 맞아요. 이거에 의해서 또 네. 외도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나 인간은 외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나도 누구나 저도 박사님도 모든 사람이. 네. 그 그럴 수 뭐냐면 있죠. 네. 모든 사람이 외도에 대한 욕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저는 네. 이 외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네. 다 이유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뭐 왜 그랬어? 왜 그랬을까?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참 내가 이런 표현하기가 그런데 뭐 이거하고 비슷해요. 네. 이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의 성과 남성들의 성은 네. 조금 다르지만 네. 남자들의 성욕은 네. 이 먹는 거하고 비교하면 잘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잖아요. 네. 근데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죠. 네. 그다음 희한하잖아. 맨날 먹는데 네. 또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파. 네. 끼니마다 먹어야 돼. 남자들은요?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랑 남자는. 그렇죠. 네. 근데 남자들의 네. 이제 성욕구를 이야기하자면 그럼 뭐냐면 집에서 맨날 예를 들어 된장찌개를 먹어요. 네,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맨날 된장찌개 먹는다고 네. 생각해봐요. 네. 된장찌개 맨날 먹으면 물론 먹죠. 배고프니까. 근데 네. 된장찌개 먹다 보면 그 다음날 김치찌개 네. 옆집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나요. 네. 김치찌개 먹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남자의 성이라는 게. 새로운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러면 한 여자 아내랑은 평생. 그게 어려운 거죠. 그만큼. 그게 원래 남자의 본능이에요. 그게 원래 남자인 거예요. 본능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타고났어 인간은. 이놈의 쉐키들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타고났어요. 근데 뭐 여성들은 꼭 네. 성적인 게 아니더라도 네. 관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네.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이랑 부부관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남편 네. 아닌 네. 뭔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낭만적인 이런 남성과 정서적으로. 정서적인 네. 관계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또 다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안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하고만 그게 네. 채워지나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도 가만히 보면 네. 외도는 아니지만 네. 정서적인 교감은 다 하고 산단 말이에요. 네. 내 아내나 내 남편 아니지만 밖에 가서 네. 친구들하고 네. 또 뭐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그렇죠. 네. 또 예를 들어 뭐 동창회 가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이 관계적인 욕구를 해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그 외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외도가 이제 이 남성의 어떤 성적인 거를 외도라고 만약에 본다. 네. 물론 정서적인 것도 외도에 네, 포함될 수 맞아요. 있지만 네. 그렇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네. 남편이나 아내만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네. 가능성을 다 가지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이 남자나 이 여자가 한 거죠.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야 좀 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외도 때문에 충격을 받는 많은 경우가 뭐냐면 네. 설마 그런 일이 네. 일어나요. 내 인생에 네. 불행한 일은 없어. 네. 또 혹은 내 인생에 네. 내가 미래를 내가 네. 통제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네. 노력하면 네. 내일을 바꿀 수 있어. 네. 근데 이런 가정들이 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네. 뭐라고 하냐면 아주 잘못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비현실적 사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되죠. 이거 제가 당연하다고 아니요. 생각하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다가 남편이 그렇죠, 바람을 그렇죠. 피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거죠. 그렇죠. 짐승이 됐었죠.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은 네. 현실적 생각이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고 중에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 사고가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네. 우리 남편은 착하고 선해서 네. 절대 바람 피우지 않을 거야. 우리 맞아요. 아내는 그러지 않을 거야. 네. 또 내 인생에 비극적인 네.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비현실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네. 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네.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좀 바꾸면 네. 지금 이렇게 온통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행동, 집착적인 행동에 덜 빠지게 되겠죠. 네. 또 하나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다. 성악설을 믿으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바람피는 놈들은 성악설이고 저희들은 성선설을 생각했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악한 기질을 가지고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외도를 했을 때는 네. 절대적으로 외도한 사람은 네. 악인이고 네. 외도하지 않은 나는 선한 사람이야. 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시네요. 그렇죠. 정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그렇죠. 네. 대부분.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으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어떤 사람도 선하거나 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 네. 배우자에게 비록 외도를 했지만 이 남자나 이 아내가 네. 외도한 부분을 빼고 제외하고 네. 나하고 관계성을 맞춰보면 어쩌면 그 사람이 외도한 거 빼고는 나보다 더 네. 평소에 선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부부관계에서. 네, 맞아요. 전 남편.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외도가 세상의 최고의 악이고 외도하지 않은 나는 최고의 선한 사람이고 피해자다. 네. 이런 생각으로부터 좀 저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네, 있다. 맞아요. 곰곰이 성찰해 보면 네. 내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네. 있고 또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문제가 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네. 물론 그 외도한 건 굉장히 큰 네. 문제고 충격을 주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네. 이제 이런 외도적 상황을 겪을 때는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선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나 다 욕망을 가진 존재고 네. 다 그 욕구를 그러니까 그 욕망이라는 게 뭐 돈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또 성공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네. 또 어쩌면 뭐 성적인 관계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이런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외도를 당하는 네. 남편이나 아내도 네. 솔직하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그런 욕구가 없었나. 네. 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너무 악하게 막 미워하는 마음이 네. 너무 커지진 않겠죠. 네. 사실 나도 네.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저 남자가 네. 혹은 저 여자가 네. 행동을 했을 뿐이거나 나보다 더 빨리 물론 이제 이런 마음을 안 먹는 분도 있겠죠. 네.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역시 네. 이 외도적 상황에서 여기서 벗어나오려고 하면 네. 스스로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어쩌면 이런 유튜브 네.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네. 얻고 위로도 받고 네. 도움도 얻는 것처럼 네. 결국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어쩔 수 없이 외부의 누군가의 도움을 네. 요청해야 돼요. 네. 전문가 네. 저는 웬만하면 네. 상담자 네. 혹은 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종교 기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리더들이 있겠죠. 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그걸 너무 좀 뭐 부끄럽다거나 네. 혹은 비용이 드는 게 아까워서 그걸 머뭇거리지 말고 네. 과감하게 네. 그 기회를 통해서 네. 도움을 얻으면 네. 저는 그걸 통해서 비록 예를 들어서 외도한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별할지라도 진정한 나를 찾고 네. 발견하고 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비현실적으로 네. 살아왔던 세상에서 네. 현실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비현실적이었고, 근데 제가 요즘 상담할 때 남자 다 바람 핀다, 알고 모르고 차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근데 저도 그 비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극강의 고통을 당하고 상대방이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내가 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바뀌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라고 이제 디렉션, 지시는 해줄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오롯이 내가 겪어야지만 이제 분노도 했다가 지랄도 했다가 그렇죠. 그래야 근데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누군가가 왜냐하면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되게 불안했는데 누군가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거기 벗어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외도를 먼저 경험한 분들이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네. 겪었던 것들을 저랑 반대로 하면 돼요. 후배들한테 나눠주면 도움이 네. 진짜 많이 되겠죠. 네.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요즘에 좀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카페에서도 외도하는 남편들 중에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르시발놈이라 하거든요. 개시발놈이라는데 그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과 아내로서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제가 요 이제 질문도 좀 교정을 해볼게요. 네. 들으면서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다 질문들이 네. 카페에서 올라온 질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은 다 네. 자기 중심적인 맞아요, 질문을 맞아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해. 그렇죠. 네. 외도하는 남편들 중에 나르시스트들이 많다. 제가 볼 때 이론적으로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왜냐하면 외도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네. 평범한 사람도 하고 착한 사람도 하고 네. 악한 사람도 하고 나쁜 놈도 하고 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지난번 방송에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네. 그때 그 저를 가르쳐 주신 네.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외도는 누가 하는가? 네. 모든 사람이 다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과 네.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 했던 것이고 네. 안 한 사람은 네. 상황과 기회가 네. 없어서 못했을 뿐이다. 요즘에 그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네.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도한다고 해서 다 이 나르시스트들이다라고 네.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너무 아마도 물론 이제 상대방이 외도한다는 건 이게 나르시스트 발음이 어려우니까 제가 한국말로 하면 네. 자기애적인 거잖아요. 네. 자기를 네. 너무 사랑하는 네. 자기 중심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네. 없죠. 당연히 맞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외도자가 네. 자기 중심적이니까 하는 거지.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나르시스트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네. 성격적인 특성 요인 중에 네. 외도하는 분들 중에 나르시스트가 많다. 네.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근데 하는 그러면- 짓거리는 이건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나르시시스트 특징이.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외도하는 분들의 성격적인 특징을 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 제 이야기는 아니고 논문에서 본 거예요. 어이, 제가 연구한 건 박사님 아니고 얘기 아닌가요? 네. 논문에서 본 네, 이야기. 예. 아니 혹시나 못 믿을까 봐. 네, 네. 첫 번째 흥분, 모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 난데. 이런 분들이 외도할 가능성이 아. 아유 그렇잖아. 막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네. 막 흥분되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네. 모험하는 거 좋아하고 네. 그 사람 만나다 보면 감정이 넘어갈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따뜻하고 다정하고 솔직한 사람. 따뜻해야 돼. 이게 이거 네. 보세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따뜻하고 다정하고 솔직한 사람. 네. 이런 사람은 외도하기 쉬워요. 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열겠죠. 네. 따뜻하고 진솔하니까. 네. 좋네요. 네. 외도라는 게 뭐 외모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외모는 진짜 아니에요. 이게 뭐 20대 때 결혼 안 했을 때 연애하는 네. 건 뭐 외모 보고 얼굴 보고 네. 뭐 매력을 보지만 외도라는 건 네. 결국은 다 이렇게 마음이 허해가지고 네. 그 욕구를 채워주는 네. 건데 자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매우 성적이고 성적인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 뭐 그렇겠죠. 요즘은 더더욱 이제 미디어의 발달로 네. 예? 이런 성적인 네.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채널들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도할 가능성이 높고 네. 네 번째는 반항적이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 그거 난데. 그죠? 내가 볼 때 이런 사람이 나 진짜 가능성 진짜 높네. 나르시스트예요. 아. 반항적이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 이게 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네. 네. 저 자신이 나르시시스트. 근데 뭐 네.
캔디님은 아닌 것 같아요. 맞으시면 맨날 이런 거 하고 있겠어요. 아, 맞심. 네. 그다음에 네. 주관이 부족하여 남을 쉽게 믿고 잘 넘어가는 사람. 이게 내가 없으니까 네. 내가 이게 내 주관성이 떨어지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쓱 유혹하면 넘어간다는 거지. 해딱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뭐 여성 유혹하든지 네. 남성 유혹하면 네. 쉽게 그냥 네. 왜냐하면 내 주관이 없으니까. 자, 이런 걸 보면 네. 외도하는 사람들의 성격적인 특성 요인 중에 꼭 자기애적인 조금 전에 네. 그 자기애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질문을 준 분 입장에서는 네. 우리 남편이 자기애적이야, 네. 자기 중심적이야 네. 라고 한다면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자기애적인 그 증상을 가지게 된 배경적인 요인 중에 네. 이런 게 있겠죠. 네. 어린 시절에 네. 과도한 사랑을 받거나 네. 거꾸로 사랑 결핍이 아니에요. 네. 과도하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 키울 때 사랑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돼요. 네. 네.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나무인하게. 네.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런 말이 네. 있어요. 완벽하면 안 돼요. 네. 적절하게. 근데 어쨌든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의 결핍. 결핍이 많아요, 카페. 결핍이 많으면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맞아요. 돼요. 왜냐하면 네. 내가 사랑에 결핍이 있다 보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죠. 네. 채우려고 하니까 내 중심적으로 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외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했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내나 남편한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내 근본적인 이 정서적인 게 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나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도 네. 또 밖에 나가면 또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네. 그러니까 외도자를 찾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또 사랑받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꼭 외도를 하면서 뭐 네. 가정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닐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자, 이제 이런 경우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네.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네. 어쨌든 이제 요런 걸 이제 제해 놓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근데 이제 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해서 이제 뭐 처음에는 외도하면 이제 화도 내고 뭐 싸움도 하고 네. 이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렇죠. 대부분 바꿔보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물론 처음에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한테 너무 윽박지르고 너무 네. 화내고 너무 그렇게 하면 네. 살짝 외도하고 돌아와서 잘 살 뻔한 사람도 저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네. 관계가 네. 깨질 수 있는 네. 거예요. 담쌓게 하고 끝났어요. 네.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네. 그 정신 차리고 이제 네. 돌아가야지 했는데 네. 상대방 반응을 보니까 이 사람도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두려워, 무서워. 맞아. 딱 그거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네. 상대방이 외도했다고 해서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분노하고 화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비록 잘못했으나 네. 상대방이 화내는 바람에 내 네. 잘못한 걸 잊어버리게 돼요. 맞아. 딱 그거예요. 네. 그리고 너도 잘못하지 않았어? 네. 뭘 잘못했냐? 나한테 분노하고 화낸 거. 맞아요. 그건 잘못일 수 네.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욕 주고 네. 예를 들어 비난하면 그럼 결국은 외도한 상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느냐? 쌤쌤인 거예요. 네, 맞아요. 당신이나 나나 네. 똑같다. 물론 너는 윤리적 차원에서 외도한 나를 아주 짐승처럼 보지만 네. 내가 볼 때는 아주 나한테 또 이 극단적인 표현과 네. 행동을 하는 당신도 사람으로 보기에는 내가 네. 어려워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딱 그거였어요. 외도 네, 당사자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처음에 몇 번 화내는 것까지는 네. 받아들여 주죠. 네. 상대방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 그걸 당하면서 네. 일종의 이제 자기 죄책감도 느끼고 네.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문제인 건 아니지만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계속하면 외도한 배우자를 돌이키게 하거나 네.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네. 거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그렇게 넣으면 아유 내가 역시 내가 외도하길 잘했어. 네.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아야지. 배째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가도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변화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럴 의지가 없었는데 네. 이제 이게 싸움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튀어나와가지고 다시 바람 더 핀다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살짝 했는데 네. 나중에 이 아내나 남편이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나한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또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네. 그러니까 나도 화풀이를 하고 싶어. 네. 그래 그럼 나 또 가서 외도할 거야. 너가 나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화 풀어야지. 그러다 보면 이게 강화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꾸로 외도가. 그리고 강화되다가 나중에는 극단적으로는 관계가 더 나빠져서 네. 이혼으로까지 네. 갈 수밖에 없는 네. 이제 이럴 때 우리 외도를 당하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된다. 네. 극단적인 내 감정 표출은 참.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네. 물론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제가 네. 나를 먼저 때렸잖아요.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법에서도 네. 서로 치고받으면 네. 둘 다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쌍방폭행이죠. 그렇죠. 네. 쌍방과실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인 우월감에서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상대방이 외도했으니까 쟤는 악이고 나쁜 네. 사람이고 난 선한 사람이야. 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네.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은 네.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서 네. 나는 선한 존재고 난 네. 피해자야. 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네. 아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은 나를 가해자로 생각할 네. 텐데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네, 정확합니다. 하고 네. 사실은 잘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관계도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네. 이제 물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화나지만 네. 이제 이거를 이 방송을 듣고 아신다면 네. 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죠. 네. 전문가의 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진짜 외도한 배우자 중에 만약에 자객적인 증상을 가진 네. 사람이 있을 수도 네. 있죠. 그렇죠. 네. 뭐 이걸 심리학적인 정확한 진단 용어로 하면 네. 자기애성 인격 장애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자, 대체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인격 장애자는 네. 같이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살 건가 말 건가. 네. 이 사람이 하는 이런 문제점을 내가 끝까지 포용하고 용납하고 네. 물론 그 병이니까 네. 저 배우자가 꼭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 네. 문제가 분명히 있어. 네. 그 병은 가족 환경 속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저 네. 사람은 병이야. 이게 외도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네. 생각하면 어떻게 봐요? 어떡하지? 그렇지. 걱정하죠. 네. 불쌍한 존재지. 네. 저 암덩어리가 네. 날 괴롭히거나 뭐 이렇게 안 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돌보겠다 네. 하면 감당해야 되는 네. 것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기가 힘들다.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아유.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만났어야 됐는데 제가 오 박사를 먼저 상담했으면 이혼 안 했는데. 이렇게 이혼했으니까 이런 것도 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수많은 그 외도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한테 네. 위로를 주겠죠. 네, 맞습니다. 다음 5번째는 남편의 외도 증거와 본인의 고백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분노에 활활 휩싸여 있습니다. 현명하게 분노 표출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뭐 이것도 앞서 온 네. 질문들하고 비슷한데 네. 네. 그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계속 분노도 있고 절망도 있고 우울감도 있는데 네. 뭐 이거 해결하려면 제가 볼 땐 결국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이거 나 혼자 잘 안 돼요. 네. 거의 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네. 전문가한테는 또 안 가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되나? 네.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가? 네. 심각한데 진짜. 심각한데 네. 또 비용? 아이고 네. 뭐 비용을 지불해야 돼? 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상담하지만 상담료가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 제가 볼 때. 네. 근데 의외로 되게 웃긴 건 이제 제 동생이 그 예전에 그 금융 컨설팅 뭐 이런 걸 네. 했거든요. 가만히 보면 옆에 앉아가 제 동생이 해주는 이야기가 뭐 한 20-30분 네. 컨설팅 해주면 네. 2-3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맞아. 더 받기도 하죠. 뭐. 그 네. 겨우 대학 나와가지고 네. 학부 나와가지고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상담 박사까지 한 사람들이 상담해줘도 네. 제가 볼 때 상담의 적정성은 네. 가격은 한 10만 원이 된다고 봐요. 그 이것도 더 비싼 거 중요한 많아요. 내용. 그렇지.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한 1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네. 그 정도 선에서 좋은 상담자를 찾으시라. 네. 이제 요건 이제 팁이에요. 팁. 네. 너무 과하게 받는 거는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 정도 실력 되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심리 상담은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든다면 네. 뭐 다른 컨설팅은 훨씬 더 네. 돈이 더 비싸. 네, 맞아요. 가서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아도 10만 원이 넘어요. 아니 저 상담 진짜 싸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전 보러 가도 1시간 받아 10만 원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중요한 네. 건 전문가한테 가야 되는데 꼭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뭐냐면 이 이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아.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뭐 부모님일 수도 네. 있고, 또 친구, 네. 또 뭐 주변에 잘 아는 지인들. 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분들이 처음에는 잘 들어줘요. 맞아요. 불쌍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네. 가면요 슬슬 피하기 시작해요. 네, 그거 많이 뭐 들었- 힘들거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상처를 받아요. 네. 2번 상처받는 거죠. 맞아요. 나중에 관계도 안 좋아져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맨날 나 힘들어요.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네.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자신이 네.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느낌이 그렇지, 그렇지. 네. 저 사람의 쓰레기 같은 감정이 나한테 네. 계속 옮겨오니까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모르는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중으로 상처받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렇죠. 세상에 내가 지금 남편이 아내가 지금 외도해서 그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가족들한테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멀리해요. 나중에 네. 피하고 전화도 안 받고 네. 그것 때문에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네. 제3자 중에 네. 잘못 하소연하다 보면 그 제3자가 내 이야기를 듣다가 나를 비판해 거꾸로. 그것도 상처지. 뭐.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남편이 바람피지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네. 경우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또 상처가 돼. 네. 난 억울한데. 근데 이제 듣고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들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렇게 바람 폈을 네. 수 있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역시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주변에 네. 너무 가까운 사람이나 비전문가들에게 말하지 네. 말고 네. 전문가 네.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 네. 네,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내 마음 내 감정 잘 이해해 줄까요? 잘 이해해 주죠. 그게 네.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런 분노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네. 세상은 안전한 곳이야. 네. 내가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 네. 혹은 이 남편이나 이 아내도 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변화될 수 있어. 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아까 첫 번째 질문처럼 네. 이 사람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네.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게 네. 뭐예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네. 20대 때 내 마음하고 네. 30대 때 내 마음하고 또 다르고 네. 누군가하고 사랑을 해도 네. 오늘 내가 느꼈던 감정이 네. 한 달이 지나면 또 감정이 바뀌고 6개월이 지나면 또 감정이 바뀌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도 자기를 못 믿어. 네. 근데 우리는 배우자한테 어떻게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 내가 당신 믿었는데 네. 이제 우리 신뢰를 깨뜨렸으니까 우리 네. 같이 살 수 없어. 네.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네.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네. 세상에. 서로 부부이고 서로 잘하지만 속으로 속마음을 아마 그 엑스레이로 딱 찍으면요. 네. 속에서 다른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네. 현실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부부관계란 것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기브 앤 테이크인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로 전 해요. 감정적 맞아요. 거리를 두고 내가 하는 타인이요. 만큼 네. 상대방도 나한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왜 이 상대방이 외도를 했을까? 네. 물론 제가 볼 때 이유 없는 외도도 많아요. 묻지마 외도. 네. 그냥 욕구 때문에 네. 뭐 요즘 충동적인 네. 외도도 많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닌 외도라면 네. 결국 기브 앤 테이크인 거예요. 네. 뭔가 나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네. 그걸 다른 쪽으로 표현한 걸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면 내가 신뢰해 주리라.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 남자가 혹은 저 아내가 저 여자가 나한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네. 내가 용서해 주고 넘어가리라. 그래 당신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내가
이 아주 폭발적인 이 분노를 네. 내가 좀 덜 보여줘. 왜냐하면 처음에는 네. 매도한 그 당사자는 을이 되고 네. 이걸 알게 된 내가 갑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화도 낼 수 네. 있고 막 윽박 지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역할 바뀌거든요. 네, 나중에 맞아요. 이제 궁지에 몰리면 우리는 적반하장이라 하지만 아, 그렇지. 네, 남편 입장에서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거죠. 궁지에 네. 몰리면 근데 그거를 내가 갑관계로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인 걸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싶은 게 원래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네. 그리고 서약했잖아요. 네. 뭐 자나 깨나 네. 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검머리 때까지. 파뿌리 될 때까지 이건 네. 뭐예요? 내가 상대방의 행동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 서약 지키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게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래 나도 똑같이 하리라 이제 이런 네. 자세를 가지면 이 네. 외도를 그치게 할 수가 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네. 내가 상대방을 믿어주면 네. 믿을 만한 행동을 안 하지만 네. 믿어주면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주면 네. 상대방이 거기 반응해서 네.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도의 패턴과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뀌어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바뀌란 말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상대방을 향한 태도를 바꾸어야 돼요. 네. 바꾸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쉽지 않겠지만 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외도 전에 내가 정말 네. 외도 전에 이제 결혼 생활이 오래됐을 때 네. 외도하기 전에 내가 저 남자 그렇게 많이 사랑했나? 나 그냥 그저 네. 그저 그렇게 되잖아요. 네.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네. 정으로 살고 우정으로 네. 살고 그러면 그렇게 내가 좋아하지도 않아 놓고 뭐 외도했다고 그렇게 네. 갑자기 미워지는 것도 웃기잖아요. 네. 그러면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가서 뭐 네. 하지 말한다고 안 하겠어요. 네. 내버려 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게 이상적인 방법일지 네. 모르겠지만 제가 상담하면서는 이게 통해요.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미안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뭐겠어요. 외도한 죄를 가지고 있고 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네.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면 되지.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해줘야지. 네. 잘해주든지 아니면 허물을 계속 탓하지 않든지 네. 똑같이 대하든지 네. 물론 괴롭겠지만 네.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하지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야 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네.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처음에는 일부러 그러나 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갔는데도 한결같이 똑같이 대해줘.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네. 이건 외도 한 분이 저한테 해준 네. 이야기예요. 네. 근데 그 남자분이 50대 네. 외도한 여성은 20살. 능력자네 수집 여잔가? 능력자죠. 수집여자네요. 네. 아주 좋은 집안에 규수. 네. 좋은 집안에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이 50대 먹은 아저씨를 좋아한 거예요. 네. 그럼 뭐 매력인 거지. 이 아저씨의 매력인 거죠. 네. 그렇다고 뭐 외모가 훌륭하고 뭐 네. 사회적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평생 여자가 끊어지지 않았대요. 평생. 참 신기하죠. 네. 부럽더라고. 뭐 부러워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외도하면서 네. 이제 그 여자애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아저씨 나랑 살아요. 이혼하고 오세요. 나랑 네. 살아요. 그 남자분은 이제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한 거예요. 네. 나 고민된다. 어떻게 네. 하면 좋겠냐. 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네. 절대 지금 이혼하면 안 된다. 네. 이 관계는 오래 못 간다. 네. 저 젊은 아가씨가 네. 언제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냐. 조금 더 나이 먹고 네. 당신이 그러면 네. 그때도 매력 있게 좋아하겠냐.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결론은 뭐냐면 이 남자분의 아내는 네. 이 남편이 이런 거 다 알아요. 네. 가서 바람 피고 네. 그 20살 어린 여자하고 이렇게 지내는 걸 다 아는데 네. 내가 이제까지 본 여자분 중에서 이분 천사예요. 천사. 네. 그런 남편을 전혀 비난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준 거예요. 네. 끝까지 혼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나중에는 네. 자기 아내한테 너무 너무 부끄럽고 네. 너무 미안하고 네. 어떻게 이런 내가 그 이야기 해줬거든. 네. 진짜 당신 아내 같은 사람 천사다. 네. 야 나는 이런 여자 놓치면 진짜 후회할 것 같다. 네. 절대 당신 여기서 네. 멈춰라. 네. 저 여자아이 말 듣고 넘어가면 네. 안 된다. 네. 원하면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가든지. 네. 그래서 결국 돌아왔어요.
그 뒤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내가 고마운 게 아니고 네. 나는 그 여자분이 네. 진짜 천사다. 근데 그 여자분 보니까 그럼 그 뒤로 그 남편을 막 미워하거나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물론 나는 그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천성도 있다고 네. 봐요. 천성. 그 타고난 거지 그거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여자분의 인내가 네. 이 남자분을 빨리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 네. 아내가 이 남자하고 싸우고 네. 찢고 뽑고 막 했으면 네. 아마 몇 년이 걸렸을지도 몰라. 네. 근데 이건 몇 개월 만에 끝났어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네.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네. 저는 가장 빨리 외도한 배우자가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네. 어차피 무관심. 무관심 전략. 일단은 그건 저희 쪽 카페 취지랑 약간 다르긴 한데. 다르죠, 그쵸? 근데 또 외부에서 보는 면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남편을 건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남편을 잘해주지도 말고 못해주지도 말고 대신에 상간녀와는 떨어져야 중독 물질이니까 떨어져야 남편이 되돌아오는데 대신에 남편 자리는 비워둬라. 가장의 자리, 아빠의 자리 그래야 되돌아온다. 맞아요. 그러니까 잘해주지도 말고 못해주지도 말고 그대로 지내고 상간녀만 쳐라.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그 아저씨가 50몇 살까지 평생 여자가 있었다면서요. 있었죠. 그럼 그 아내의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여자의 인생은 또 뭔가 알고 보면 그 여자도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지금은 이제 네. 잘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라는 거죠. 저는. 그렇지. 근데 네. 그거는 결국은 당사자가 의미 부여하는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남의 인생에 내가 뭘 할 수는 없지. 제 3자가 봤을 때는 네. 야 20년 동안 속 앓고 살았네 네. 할 수 있지만 네. 본인은 그래도 내 남편이 좋으니까 네. 좋으니까 견뎠겠죠 그 여자분도. 좋으니까 화가 나서 전 때렸는데 그게 아니라 좋으니까 참고 그러니까 거꾸로 한 거지. 않고. 그 여자분은 보통의 패턴하고는 다른 거야. 네. 이거는 내가 봐도 신의 영역이야. 그렇지. 네. 신의 영역이 맞고 네. 그분은 사실은 그런 종교나 신앙으로 잘 이겨낸 것도 있어요. 그 네. 여자분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극단적인 분노나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네. 방법은 상담자도 있지만 네. 결국 종교적인 영역으로 네.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뭐 그런 각자의 생각도 종교에 들어요. 따라서. 그렇지. 네.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네.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힘만으로 네. 극복하기는 너무 그렇죠. 힘든 문제인 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 시간이 지금 계속 점점 늘어나는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짧게 좀 해주세요. 이건 뭐 흔한 질문이긴 한데 네네. 남녀 사이에 플라토닉 러브가 과연 가능한지요? 네. 이거 뭐 질문제 의도에 답해 줄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서 네.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 네. 뭐 플라토닉 러브.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데 네. 제가 옆에서 그냥 관찰해 본 네. 결과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안 가능한 경우도 있다. 네. 네. 간단 명료한 답변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 사이에 플라토닉 정신적으로 교류가 되면 그 박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정서적 교류가 되면은 뭐 섹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서적으로 네. 교감에 안 드는 경우가 있나요? 얼마나 많은데. 근데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공간의 제약 또 윤리 도덕의 제약 그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네. 우리가 조절하고 사는 거예요. 네. 누군가에게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네. 마음이 통하는 경험을 안 하나요? 하지. 저는 안 통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네. 사람이 꼭 내가 이성적으로 더 나아가서 사랑을 안 저 사람 할지라도 괜찮다. 그렇지. 네. 대화하다 보면 야 정말 저 사람 참 괜찮고 네. 대화하고 싶고 네. 그런 건전한 만남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그 만남이 네. 사적 만남으로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뭐 단체의 모임. 모임일 네. 수도 그건 있고 가능할 그렇죠. 수 있죠. 정기적인 네. 모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 이거는 어디가 어디까지라고 선을 긋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결국은. 우문현답입니다. 네. 네.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 네. 새겨 들으면 돼요. 지금 네. 열변을 토해 주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데 사실은 저는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80에서 90% 이상을 동의를 해요. 저도 네. 그 과정을 겪었고 반성하고 있고 예, 그 진짜 분노 표출을 상대 배우자한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스스로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네,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혼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박사님 오셔가지고 막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저는 오늘 안 피곤해요. 저도 안 피곤하시죠? 피곤해요. 그래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예, 그럼 또 3탄에서 만나뵐 수 있나요?
뭐 가능하도록 해봐야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런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에 많이 목말라 하셨는데 오늘 방송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방송해 주신 그 오 박사님도 상담을 실제 현직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리 상담사가 아니고 상담 심리사시죠. 예, 박사 과정까지 수료하셨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카페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